애써서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너네 밥그릇은 따로 있어. 뒤에 있어, 뒤에. 남의 걸 뺏어 먹으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오늘 사연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사연은 그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분은 젊은 여성분이신데 굉장히 뭔가 그 열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성취지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사연은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신을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막 맨날 그 밤새듯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둔 분이신데, 나이상으로 결혼을 앞둔 분인데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결혼보다는 일이 먼저고, 그렇게 늘 그냥 일 이런 분이신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조직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영전한 거죠. 굉장히 좋은 조직으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조직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괴로운 상사를 만난 거죠. 너무나 지독한 상사를 만난 거죠. 너무나 그냥 이렇게 탁 찍어서 갈구는, 거의 뭐 일 가르쳐주지도 않고 시키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 그 행동이 너무 조금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누가 소위 말해서 투서를 한 거죠. 투서를 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이, 이분이 자신한테 뭔가 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죠. 굉장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는데, 그걸 다른 직원이 보고 이건 선을 넘었다, 그래가지고 투서를 한 거고, 그분이 결국 조사를 받아 보니까 그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결국 징계까지 받아야 했던, 그만큼 좀 지독한 상사였나 봐요. 그래서 거의 이분은 누가 봐서는 정말 남들 부러워하는 부서에 가서 인정받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본인은 정말 죽을 것 같았다고, 정말 죽고 싶었다고, 그 괴로움 때문에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일에 매달릴 수가 없었나, 이게 일하면서부터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옛날부터 그랬더라고요. 그 대학교 다닐 때도 뭐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하면서 막 그냥 그 밤새 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자, 이제 여기에 이분의 어떤 깊은 상처가 있던 거죠. 일단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이런 겁니다. 이 아버지가 군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군인. 굉장히 무서운 군인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군인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승진을 못하면 전역을 해야 되잖아요. 딱 이제 자신이 사춘기 때 아버지께서 그 이렇게 승진을 못하고 승진에 누락되고 탈락하면서 가세가 급격히 이렇게 기우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랑 어떻게 모여서 친구들은 라면 먹는데 자기는 그 라면 하나 내 돈 대고 사 먹을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 다 했죠. 그 라면 하나. 그래가지고 친구들 옆에서 라면 먹을 때 자기는 옆에서 그냥 공깃밥 하나에 밑반찬에 있는 김치에다가 밥 먹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런 가난이, 그렇죠?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냥 처음부터 계속 가난했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살다가 이렇게 확 꺾이는 이런 거죠. 내가 뭔가 누리고 있던 걸 갑자기 뺏겼을 때 그 박탈감은 차라리 처음부터 가난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럽거든요. 이분이 딱 그런 경험 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민감한 사춘기 때 가세가 확 끼우는. 근데 부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용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대학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열심히 살다 보니 또 열심히 살 만큼 또 좀 상위 클래스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또 격차가 나고, 그래서 친구들은 그냥 아무런 그냥 자연스럽게 늘 하는 그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서 뭐 밥 먹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을 자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한 깊은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반드시 내가 돈을 벌어서 이 가난한 집안을 세우겠다, 이 가난의 대를 끊겠다. 또 하나 이런 불안이 있었던 거죠. 이분이 아버지께서 군인이었다가 승진을 못하고 누락되면서 가세가 확 꺾이는 경험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떤 조직에서든 롱런 해야겠다.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던 거죠. 모든 것들이 그런 거에 맞춰 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시집 잘 가려고. 자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적어서가 아니에요. 시집 잘 가려고. 말 다 했죠. 어떤 느낌인지. 그런데 또 이분이 굉장히 이쁘신 분이에요. 이쁘신 분이라서 좋은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는데 이게 또 결혼도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아무튼 여러 가지 이사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이분이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거든요. 젊은 여성분인데 그 뒤에 사실 이렇게 큰 기대도 안 했고 예상도 안 했고 그냥 오늘 상담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 그런 날이었는데 너무 좋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메시지. 어떻게 이렇게 젊은 여성분의 무의식 속에서 이런 아주 심오한 첫 해술이 담긴 메시지가 나오지? 이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래서 이거는 꼭 공유해야겠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그 조직 생활 하시는 분, 직장 생활이나 이런 분들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메시지고요. 아무튼 이제 이분이 아까 너무 좋은 부서에 가서 너무 좀 악독한 상사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최면 속에서 그 상사를 그동안 풀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제 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팀장님도 자기 딸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막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보다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팀장인이 되어서 자신을 딱 보게 한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팀장 입장에서 보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끝나고 그 얘기가 하더라고요. 딱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팀장님이 딱 됐는데 그 순간 그 팀장님의 그 분노가 확 느껴져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팀장님이 하는 말이 그거 아세요? 아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아시고 집에서도 돌아보세요. 왜 딸들이랑 와이프가 잘 싫어하는지, 밥도 같이 안 먹는지. 와이프 욕하지 마시고 본인을 돌아보세요, 제발.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말해본 기분이 어떠세요? 미안해요. 그 팀장 반응은 어때요? 대답 안 하고 딴 데 쳐다보고. 좋아요. 그 팀장이 되어서 시를 봅니다. 하나, 둘, 셋. 아무것도 모르는 파란 여직원. 좋아요. 자, 팀장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주시겠어요? 너가 내가 어떻게 직장을 다녔는지 알아? 돌아보라고. 나는 너가 모르는 수십 년을 성실히 다녔어. 너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빨리 좋은 부서에 왔지. 나는 변두리만 수십 년을 돌았어. 나는 끌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나 혼자 독고다이를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내가 여기로 끌어줬는데 좋은 데로 데리고 왔다. 날 돌아보라고. 이상한 부서에 있는 거 뻔해가지고 좋은 데로 데리고 왔다. 나를 돌아보라고 그러고 나를 무시하고. 날 무시해요. 어떨 때 무시한다고 느껴요? 보고할 때 다 느껴져요.
좋은 부서에 있던 다른 팀원들, 선배들 말은 잘 듣고 나한텐 잘 묻지도 않아. 날 모른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니까. 아하. 근데 팀장님은 왜 씨를 여기 끌어준 거예요? 잘하니까. 어떻게 주길 바랬던 건데요? 나를 대우해주고 대우. 내 편이 돼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날 무시하고 날 무시해. 좋아요. 어쨌거나 같이 일해보니 어떤 직원이던가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어쨌든 일이 좀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겸손해라. 겸손해야 돼. 좋아요. 자, 이제 다시 씨가 되어서 그 팀장님에게 대답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그냥 상처를 안 주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정말 힘들었어. 그래요. 힘든 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괴롭혔어. 근데 잘 몰라요, 팀장님. 좋아요. 자, 이제 혹시 당신의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여기서는 어떤 것을 해도 다 허락이 됩니다. 욕을 해도 되고 때려도 되고 심지어 무기를 써도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팀장님 안아주고 싶어요. 아유, 그래요. 안아주세요. 그래요. 불쌍해요. 그래. 어떤 점이 불쌍해요? 없고 자기를 못 봐요, 자꾸. 무시한 게 아니고 가라자고 혼나니까 안 간 건데. 그래요. 불쌍해요. 다 이렇게 다 나름의 상처가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알아준 기분은 좀 어떠세요? 좀 나아졌어. 좋아요. 상처 안 드리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사실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너무 많이 괴롭히셨어요. 근데 팀장님 잘 몰라요 하면서 울음이 나오죠. 그러면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분이 스스로 이 팀장님 안아주고 싶다고. 최면 속에서죠. 최면 속에서.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불쌍해요. 팀장님이 친구도 없고 자기를 못 봐요. 팀장님 무시한 게 아닌데 자꾸 나를 혼내니까 무서워서 안 간 건데 불쌍해요. 하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참. 저는 이런 작업할 때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지 하면서도 좀 신기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을 좀 풀었고요. 사실 이제 이분의 내면화의 작업을 하면서도 좀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분이 내면화의 작업을 할 때 본인이 태어날 때 엄마가 굉장히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나 모이면 늘 그런 얘기를 했겠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너 엄마한테 잘해야 돼,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이분이 아들을 바라는 집안의 막내딸이었던 거죠. 막내딸.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피해의식도 굉장히 커지고 그랬던 배경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름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늘 사랑만 받고 살았는데 또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게 겹친 거죠. 아무튼 좀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제가 이거를 왜 다시 꼭 얘기하냐면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친척들이나 부모님이나 아기가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가 엄마한테 잘해야 돼. 너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겠죠.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 정말 큰 죄를 진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고 그게 그냥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리니까. 응? 자꾸 눈치 봐요. 아, 아빠가 자기 싫어할까봐. 아이고,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 아이는? 엄마가 아픈데 자꾸 나 때문에 아프다고 그래요. 아, 그런 소리를 해요, 엄마가? 따뜻하가 비만이 나가지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일 때는 다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눈치 봐요. 그래요. 그런 게 있었군요. 아들이 아니라고 아, 그러고 딸이라고 그러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딸만 둘이라고. 그래서 자꾸 눈치 봐요. 안 예뻐할까봐. 아, 우린 밥 안 먹는다고 어른들이 안 좋아해요. 자, 이 아이가 자꾸 눈치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눈치 안 봐도 돼. 비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한 아이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가 있는지. 장난스러라도 아이들에게는 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 백지 같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어떤 선을 함부로 걷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니까는요. 이분이 그랬던 거고요. 자, 아무튼 좀 이거는 좀 배경이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분이 그 아주 미래에 아주 그냥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서 다 이루고 현재 나를 보는 거예요. 현재의 나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앞부분은 좀 개인적인 부분인데 그래도 공통 좀 참고할 부분이 많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그 공통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좀 길어요. 좀 긴데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 성공한 그 커리어로서 성공한 이분이 이제 현재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현재. 그랬더니 첫 마디가 욕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귀엽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성공한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욕심이 가득해요. 욕심이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 모습을 보는 당신의 기분 어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래요. 자, 당신도 저 시절을 다 거쳐봤잖아요. 욕심이 많다. 네. 조금 숨길 줄 알아야지. 자꾸 빨리 올라오고 싶으면 밟고 싶어, 사람들은. 빨리 올라오면 밟고 싶은 게 본능이야. 그게 너무 티가 나. 저는 잘하는데 적이 너무 많아. 좀 더 크게 해줄래요? 잘하는데 뭐라고요? 적이 너무 많아. 저기. 너는 일도 잘하는데 외모는 노는데 너무 뛰어.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걸 그냥 싹싹하다고 깎아내리는 사람도 많고. 일은 못하는데 싹싹해서 잘 됐다, 여식돼서 잘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다 아는데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고. 내가 되면은 다 때 되면 순진하고 잘 타고났으니까. 근데 조금 숨기고. 뭘 숨기라고요? 욕심을 숨겨. 욕심.
티가 너무 많이 나서 너무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게 티가 나. 그래요. 어떤 욕심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좋은 모습 와서 빨리 승진하고 아, 한 자리 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힘있고 싶고 그게 다 보여. 좋아요. 티가 나. 힘을 좀 빼자. 아, 애쓰지 말고 너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선을 잘 지키고 다른 직원들 바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보가 아니고 다른 건데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야. 너는 잘 되고 싶은데 그 직원은 아닌 걸 수도 있어. 그렇다고 다 떠안지 말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어려운 건 솔직하게 얘기해. 그게 못하는 게 아니야. 다 못해 어차피. 너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불만이 쌓이는 거야. 못해서 괜찮아. 자, 아닌 게 아니라 자꾸 너무 과하게 무리를 하는, 좀 과로를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해봐야 알지. 뭐를? 지금 가로 해봐야 이건 된다 안 된다를 알고 나중에는 알 거야. 그래서 칠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뭐 한다고요? 일을 칠 줄도 알고 칠다? 아. 쳐버려 일을. 아, 일을 쳐버린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조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업무 분장이 있는 거고. 지금 죽을 뻔하게 일한 게 나중에 너가 관리자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적절하게 나눠줄 줄 알게 되는 거고. 나중에 지금 금방 배웠어. 다 배웠어 이제. 조금만 더 다듬고 조금만 더 겸손히 배우고. 그렇군요. 잘 될 거야. 그래요. 그나저나 얼마 전까지 괴롭혔던 팀장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좀 괴로운 것 같아요. 잘못이 아니고 그럴 네가 아니었어도 그랬을 거야. 좋아요. 그런 게 용인내는 조직은 좋은 조직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일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자꾸 결혼에 대해서 좀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 욕심이지. 의임승차하려고. 의임승차하고 싶은 거야. 받고 싶은 거고. 돈도 받고 싶고 이름도 받고 싶고 명예도 받고 싶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근데 너가 다 갖고 있는데 자꾸 받고 싶어. 너가 되면 되지. 아는데 내놓기가 힘들지. 안 갖고 있으니까. 근데 갖게 돼 시간치. 좋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찾아보는 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나를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해주고 심성이 곧고 바른 사람,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 책임감 있고. 자, 그나저나 부모님,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릴 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식들을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 거야. 얘네는 눈치 안 보고 자기 주장을
따뜻하고 예의 바르게 말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잘할 거야. 괜찮아. 좋아요. 어릴 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식들을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 거야. 참고로 이분은 아직 결혼하신 분 아니에요. 미래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자기 주장 뚜렷하게 하게 예의 바르게 말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랄 거야. 괜찮아.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딱 이름을 부르면서 얘 운동해야 돼요.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좀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가진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했는데 이게 딱 그 첫 문장부터 임팩트가 크게 팍 오는 거예요. 뭐지 이거? 뭐지 이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특히 이제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애써서 얻는 거는 애써서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너네 밥그릇은 따로 있어. 뒤에 있어, 뒤에. 뒤에 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밥그릇이 네 밥그릇이 아니고 남의 건 거야.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너 밥그릇은 뒤에 있어. 그럼 그 본인의 진짜 밥그릇을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을 견디고 보내야 돼요. 거기서 배워야 돼요. 내가 뭐를 모르고 있고 뭐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밥 먹을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수저를 못 들 때는 밥그릇을 안 줘요. 다시 말하세요. 뭐라고요? 애들이 수저를 못 들 때는 밥그릇을 안 줘요. 수저를 들 수 있을 때 주지. 아하, 그렇군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런 좀 힘든 시간이 있다면 거기서 어떤 자세로 견뎌야 할까요?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먼저 겪어본 사람. 먼저. 그 회사에 있는 선배들. 그리고 자기 탓은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절대 미움이나 화나 이런 건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미움이나 화는 안 돼요. 미움이나 화. 왜요? 그 잘못 보는 거예요. 눈을 가려요 자꾸. 더 빨리 배울 수 있는데 어렵게 가게 만들어요. 미움이랑 화 때문에 제대로 못 보고 어렵게 가요. 어렵게. 그래요. 자, 그런데 본인도 경험했지만 너무나 괴롭히는 상사나 때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을 조직에서 당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글로 써야 돼요.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일기장에. 일기장? 구체적으로 일기장에 써봐요. 그래요. 잘못된 거지.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잘못된 건지. 그리고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꼭 얘기해야 돼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을 당할 때 바로 그런 원망이나 분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내려놓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무엇을? 욕심을. 욕심. 그 부서에 계속 있고 싶은 거야. 그렇게 힘든데도. 뭐한데도?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불합리하게 해도 왜 남아있고 싶은 거야. 낙인이 지키기 싫어서. 그렇죠. 근데 또 조직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걸까요? 조직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아,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부서에 가도 좋은 일은 다 해요. 다시 말해줄래요? 주요 부서가 아니어도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다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네들이 중요한 데 있으면 큰 난간 쓰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자리일 뿐이지 내가 아닌데 내가 큰 사람이 돼야지. 자리가 큰 거지. 내가 큰 사람이 되면은 좋아요.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책을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 입장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 사람의 입장. 그렇군요. 여러 사람. 그래요.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실장.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군요. 좀 시선을, 관점을 좀 크게 가져야 된다. 내 관점 말고 실무자의 관점 말고 밑에 사람의 관점, 위에 사람의 관점, 대중들이 볼 때의 관점은 다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남을 때와 떠날 때의 그런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팀장으로 끝나도 밑에 있는 직원이 저 사람 진짜 좋은 팀장이었지, 진짜 좋은 선배였지 라고 생각하면 잘한 거예요. 아, 언제 한번 퇴직하고 놀러 왔는데 일하다가 뛰어나와서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커피 내주고 그렇게 했으면 잘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요. 성공한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고 퇴직하고 전화해서 안 받고 전화해도 안 받고 진짜 지독했지. 그럼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뭔가 그런 어떤 성취나 업적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느낌일까요? 네. 사람이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놀러 온 거니까. 네? 놀러 왔으니까 놀러 왔으니까. 즐기다가 가면 돼요. 아, 큰일 안 해도 돼요. 아하, 괜찮아요. 아하, 그래요. 그러면은 진정 삶을 의미 있게 살려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고 응? 사랑하고 음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그래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직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승진하고 더 큰 일을 하려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 압박감을 느낀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해보세요. 음. 해보면 돼요. 아하. 근데 너무 힘들 건데 음. 안 됐을 때 너무 힘들 건데요.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아. 그걸 안 해보면 절대 몰라. 아. 해봐야 돼. 그렇군요. 해보면 돼요. 음. 그리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온갖 능력이.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 복인 거예요. 거기 앉아있어도 가시방석인 사람 많아요. 대통령도 혼나는데. 그렇죠. 해보면 돼. 해보면. 투덜거리지 말고. 근데 화나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아, 왜 그럴까요? 어렵게 하니까 이제.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미움이 있으면 눈을 가려. 눈을 가린다. 눈을 가리고 주변이랑 소통을 안 하게 만들어. 막을 쌓여, 막을 내 주변으로. 막을 싸서 나도 못 보게 하고 주변도 못 보게. 미움은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상황만 악화시키고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근데 그것도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래야 알지. 남들이 그러는 건 잘 보면서 자기가 그러는 건 몰라. 남들이 그러는 건 너무 잘 보면서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건 몰라. 그래요. 자, 그렇게 혹시 미움 때문에 눈이 가렸다는 거를 스스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데 어디다 말할 사람이 없어. 주변에. 그러면은 눈이 가려진 거예요. 아. 너무 힘든데 날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말해봤자 내 뒷담화일 것 같고 말해봤자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어디 하나 말할 데가 없어. 너무 힘들고. 그때 눈이 가려진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좋아요. 이제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일단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해요. 가족이나 친구도 괜찮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게 내 잘못인 것 같으면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갖고 있는 그릇도 인정해야 돼요. 내 그릇이 안 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 내 능력이 안 돼서. 근데 그거 잘못된 게 아니고 능력은 키우면 돼요. 그릇은 자꾸 사면 되지. 좋아요. 사면 된다고요? 자꾸 크게 만들면 돼요. 크게 만들면.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나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너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곁에 많이 두고
사람을 믿고 그것도 용기를 내서 해봐야 돼요. 실패를 해봐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날 꺼내줄 수 없어요. 나만 나를 바꿀 수 있어. 내 인생은 나만 바꿀 수 있어. 내 그릇은 내가 쥐는 거고. 네, 뭐라고요? 내 그릇. 네가 갖고 싶은 그 그릇은 남이 꺼내주지 않아요. 내가 쥐고 내가 만들고 쥐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많이 없어도 돼요. 한 명만 있어도 돼. 해봐요. 해보고 잘 되든 못 되든 남는 게 있어요. 헛수고는 없으니까. 좋아요.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면 지금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너무 눈이 가려서 자기 생각만 하는데 다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잘 되고 못 되는 게 없어. 똑같아요. 그냥 조금 다른 경험일 뿐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행복하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남들이 그냥 그런 자리,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자리, 내가 지옥인데 내 마음이 지옥인데 남들 눈에는 천상 좋다고. 남들 눈에는 좋다고 천국일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그걸 깨닫고 배우려면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차피 미움이랑 화를 내려놓고 경험하면 돼요. 미움이랑 화는 필요가 없어요. 화좀 도움이 안 돼. 괜찮아. 자, 그래도 살다 보면 당연히 미움이나 화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멀리서 봐봐요. 뒤에서. 하늘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이 몸 안에 갇혀서 눈으로 보지 말고. 우물 안에? 몸 안에 갇혀서. 몸 안에? 몸 안에 갇혀서 눈으로 보지 말고 하늘에서 봐봐요. 사무실 안을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보면은 웃길걸? 뭐라고요? 웃길걸? 그렇군요. 그것도 아닌데.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신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나. 그래요. 좋아요. 혹시 상담하는 저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어요? 고마워요. 네? 고맙다고 하신 고마워요. 거예요? 그래요? 혹시 제가 노력하거나 주의할 것들은 따로 없을까요? 바빠요. 그래요? 바빠. 바빠. 쫓겨. 그래요. 쫓겨요, 쫓겨. 그렇군요. 바빠요.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빨리 해주고 싶어. 밀렸어. 맞아요. 밀려서 바쁜데 나를 봐요. 나를 돌아봐. 남 말고 나. 나를 보세요. 나를. 나도 바빠. 나도. 근데 괜찮아요. 내가 괜찮아야 내가 안 쫓겨야 더 좋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오랫동안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해야 남들 생각하면서 쫓기는 건데 남들 때문에 그때 남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것도 내 마음이 지옥이고 천국을 보내주고 싶은 건데 내가 천국 가야 천국으로 더 많이 보내줄 수 있어요. 너무 아, 그렇군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남은 삶을 살 현재 씨에게 꼭 강조하거나 전할 말 있으면 지금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네, 잘하고 있다. 고생은 하게 되어 있었다, 야. 고생을 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응, 왜요? 더 큰 사람한테 아, 배우려고. 너 그거 안 했으면 아주 오만했을 거다. 그 사람들 다 너 싫어해.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다. 좋은 커리큘럼이다. 잘 골랐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래요. 뭔가 애써서 얻는 거, 뭔가 애써서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너의 밥그릇은 따로 있어. 뒤에 있어. 지금 밥그릇은 네 밥그릇이 아니고 남의 것이야. 남의 것 뺏어 먹으려니 안 되는 거야. 네 밥그릇은 뒤에 있어. 이거 딱 들으면서 이런 느낌. 그래서 나옵니다. 내가 뭐를 모르고 있고 모르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그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수저를 못 들 때는 밥그릇을 안 줘요. 수저를 들 수 있을 때 주지. 이 말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이런 거죠. 왜 아이들 숟가락도 들지 못하는데 밥그릇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유식 먹어야 될 때는 이유식밖에 줄 수 없는 거죠. 숟가락 들 수도 없는 사람한테 밥그릇 줄 수 없는 거잖아.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애들한테도 수저를 못 들 때는 밥그릇을 안 준다. 그러니까 견디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내 밥그릇을 내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도 그런 일을 당하면 이런 분노, 원망이 생기지 않나요? 그랬더니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욕심. 그 보석에 계속 있고 싶은 거야. 그렇게 힘든데도, 불합리한데도 남아있고 싶은 거야. 낙인이 찍히기 싫어서. 이분이 딱 그랬던 거죠. 이분이 너무나 좋은 부서에 간 건 맞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백으로 온 거 아니냐, 이런. 너무나 좋은 부서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게 좋은가요? 그랬더니 조직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예요. 주요 부서 아니더라도 본인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자기들이 중요한 데 있으면 큰 왕관 쓰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 자리일 뿐이지.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지. 자리가 큰 거지. 그건 내가 큰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조직생활 하다 보면 각 승진하고 뭔가 큰 일을 하고 싶고 스스로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대답이 정말 쿨합니다. 그러면 해보세요. 해보면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들 건데, 안 됐을 때도 너무 힘들 건데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걸 안 해보면 절대 몰라. 해봐야 돼. 해보면 돼요. 참 우문현답 같았어요, 저는. 그리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 복인 거예요. 거기 앉아 있어도 가시방석인 사람 많아요. 부사장도 혼나고 사장도 혼나고 뭐 대통령도 혼나는데 그냥 해보면 돼요. 혹시 내가 이렇게 미움 속에 빠져 있는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 주변에. 그러면 눈이 가려진 거예요. 너무 힘든데 날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아 사람이. 말해봤자 내 뒷담화일 것 같고 말해봤자 어디 하나 말할 데가 없어. 그때 눈이 가려진 거야. 너무 이게 너무 뭐랄까 깊은 통찰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이런 거죠. 내가 정말 힘들고 짜증나는데 내 주위에 뭔가 말할 사람이 없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 내가 뭔가 지금 미움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지금 미움에 가려 있구나. 자, 그래서 이런 미움과 화를 푸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멀리서 봐봐요. 뒤에서 하늘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몸 안에 갇혀서 보지 말고 눈으로 보지 말고 하늘에서 봐봐요. 사무실 안을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보면 웃길걸? 아무것도 아닌데? 참 이런 말 되게 이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은 누군가였더니 나는 나 본인 이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더니 고마워요 한마디 하셨고, 그래서 제가 혹시 노력하고 주의할 게 있냐 뭐 늘 묻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듣고 너무 좀 제가 감동했어요. 너무 바빠요. 바빠 쫓겨요. 바빠요. 마음이 급해요. 빨리 해주고 싶어. 밀렸어. 바쁜데 나를 봐요. 나를 돌아봐요. 남 말고 나를 보세요. 나도 바빠. 나도. 근데 괜찮아요. 내가 괜찮아야, 내가 안 쫓겨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오랫동안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해요. 남들 먼저 생각하면 쫓기는 건데 그것도 남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것도 내 마음이 지옥이고, 사람들 천국을 보내주고 싶은 건데 내가 천국을 가야 더 많이 보내줄 수 있어요. 이 말하면서 저 살짝 정말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감동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이제 마지막 할 말을 전해달라고 했더니 이름 부르면서 잘하고 있다. 고생은 하게 되어 있었어. 더 큰 사람이 되려고, 배우려고. 너 그거 안 했으면 아주 오만했을 거다. 사람들이 다 너를 싫어하고 재수없다고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다행이다. 좋은 커리큘럼이다. 잘 골랐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후련하다고 하시고 끝났고, 이제 자신이 생각을 못했던 거를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사후 면담을 하면서 이제 좀 본인이 너무 이제 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잘 못할 것이어서 조금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시면서 이게 한 말인지 기억은 나는데 저런 말을 했는지는 몰랐다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마치 뭔가 이게 그 말이 자신이 느끼기에도 이분 아직 사회 초년생이죠.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근데 마치 정말 퇴직을 앞둔 정말 나이 연로한 국장님이 후배에게 전해주는 조언같이 느껴진다고, 자기가 한 말인데. 그런 말. 그래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조금 젊고 사회 초년생인 이 여자분께서 어떻게 이런 깊은 조직 생활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튼 이제 조금 정리하자면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상처가 있었던 분이죠. 상처가 있었던 분이에요. 깊은 상처죠. 여러 가지 가족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리고 너무나 무서웠던 아빠의, 엄마도 좀 무섭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세가 꺾이면서 가족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도 못했죠. 말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커리어가 꺾이거나 하게 되면 삶이 어떻게 구렁텅이로 떨어지는지에 대한 너무 깊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어떤 자신의 지위든 아니면 결혼이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보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전직 팀장님과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그 욕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많다. 근데 욕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게 너무 티가 난다. 티가 난다. 너무 빨리 좋은 부서 가서 잘 되고 힘있고 이렇게 싶어 하는 티가 너무 난다. 그래서 뒷담화도 많이 듣게 되고 왜? 너무 이쁘니까. 이쁘고 또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런 걸로 뭔가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좋은 자리 간 거 아닌가? 질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야 했고 그런 과정에 그 팀장과 열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죽고 싶도록 미웠던 힘들게 했던 팀장. 그런데 그 팀장의 마음이 되어 보니까 또 그 팀장 나름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큰 분노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 이것도 그 팀장의 컴플렉스였던 거죠. 그 팀장의 컴플렉스였던 거죠. 자기는 그렇게 그 연줄 하나 없이 독고다이로 그 그냥 한직을 돌면서 그냥 그렇게 어렵게 간신히 이 좋은 부서에 왔는데 어떤 새파란 젊은 여직원이 무슨 백으로 왔는지 그것도 자기가 좀 끌어줬고 그랬는데 그런 여직원이 자기 말을 안 듣고 무시하고 사실은 무시한 게 아닌데 무서워서 그런 건데 이분의 또 컴플렉스를 건드린 거죠. 이걸 또 알고 나니까 또 이분 입장에서는 그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팀장이 또 불쌍하게 여겨지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좀 감동적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후배들에게 나왔던 메일들 이 첫 문장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네가 애써서 얻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너희 밥그릇은 따로 있어. 뒤에 있어. 지금 밥그릇은 네 밥그릇이 아니고 남의 것이야.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야. 네 밥그릇은 뒤에 있어. 그리고 그걸 찾는 것은 견뎌야 된다.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주는 거다. 애들한테도 수저를 못 들 때는 밥그릇을 주지 않는다. 수저를 들 수 있을 때 주지. 자기가 혼자 그 밥을 떠먹을 수 있을 때 준다. 때가 될 때 준다는 거죠. 때가 될 때. 그래요.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부자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상담할 때 많이 느끼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조급해요. 조급합니다.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하던 대로 쭉 갔으면 굉장히 높은 지위나 부를 이루었을 분들이 뭔가 이걸 자꾸 앞당기고 싶죠.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무리수를 두죠. 무리수를 두면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 뭐가 어그러지죠. 푹 꺾입니다. 그럼 이걸 또 만회해야 되잖아요. 또 더 큰 무리수를 두죠. 더 꺾이고 두고 꺾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갔을 분들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것도 그런 거예요. 뭔가 이제 그 내가 정말 애써서 가지려고 하는데 안 가져지는 건 그냥 때가 아닌 거다. 때가 아닌 거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죠. 때가 있으면 다 온다. 바로 그 조급함이 이를 자꾸 그르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그 얘기하잖아요. 미움과 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게 된다. 그래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잘 되지 않으면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자꾸 누군가가 밉죠. 그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미움에 빠져 있는지 그런 미움에 눈이 가라앉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혹시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게 아닌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만나서 좀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면 순순히 인정해야 되고 이게 다 배움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괴로운 일에는 일기를 써라. 글로 한번 써봐라. 소위 말해서 객관적이 되어보라는 거죠. 정말 그런지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건데, 이런 미움이나 화를 좀 극복하는 방법은 마치 저 하늘에서 이 사무실을 보듯이 보라. 그러면 웃길 거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마침 그 오늘 그 우리 딸이 그 어제 어린이집에서 뭔가 무슨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서로 밀쳐서 이거 뭔가 동그라서 밀어내는 그런 싸움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제 그 어린이집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 처음으로 뭔가 1등 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아이도 신났고 저도 신났고. 그런데 이제 1등한 사람들끼리 오늘은 이제 그 어린이집 대항전 한 거죠. 서로 대표 어린이집끼리. 근데 안타깝게도 그 대항전에서는 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많이 지금 울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마침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런 거죠. 그 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신나가지고 막 1등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랬는데 오늘 가서 진 거죠. 얼마나 울었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우리 애들 성격 대단하거든요. 엄청 울었을 거예요. 그냥 세상 무너져도 울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뭐 어른들의 마음, 이제 제 마음도 그렇고 어떻게 했어요? 귀엽잖아요. 그죠? 귀엽잖아요. 딱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정말 내가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으면 그냥 뭐 미칠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한 걸음 좀 떨어져 보면, 아주 멀리 떨어져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그죠? 별거 아닌데, 그럴 거 아닌데 왜 나는 저것을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지? 이런 관점의 전환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정말 많이 생겨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막 세상이 끝날 것처럼 전전긍긍했던 일들이 지나금 돌아보면 그래 그때 그랬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넓은 시각으로, 그런 것처럼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왜 우주에서 본 지구 사진, 그 칼 세이건 박사가 그 이렇게 찍게 했다는 그 토성 궤도에서 지구를 처음 찍은 사진, 정말 아주 작은 아주 하얀 회색 점 같은 큰 사진에 정말 점 하나 딱 찍혀 있는 그 지구 사진, 우주에서 티끌 같은 그 지구 사진, 그런 거 보면서 이 사진을 보라, 이 사진을 보라, 이 안에 그 우리의 모든 그 희노애락과 성공과 애욕이 다 이 점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 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정말 그 티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거쳐야 이분은 나오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그 높은 자리에 갔으면 얼마나 오만했겠냐, 얼마나 오만했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그걸 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어떤 것들을 해봐야 이게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관리자가 되었을 때 그걸 또 적절히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는 거고, 거기에 조직이 있고 업무 분장이 있는 거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늘 나오는 얘기지만 어떻게 나에게 닥쳐온 이런 것들을 그냥 괴로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그냥 그 한순간 지나가는 체험이고 배움이다. 이거를 만약에 그냥 이걸 하나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얻으면 바로 그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도 조직생활을 해본 입장에서 이게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것도 이런 말이 정말 무슨 나이든 그런 중년 직원분의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사회 초년생의 무의식 속에서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라는 조직에서 그런 생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사를 참 가기 힘들어하죠. 괴로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정말 회사에서 힘들 때, 정말 회사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죠.
그 피터 드러커라는 경제학자가 했던 말인데, 그 회사를 말이라고 생각하라. 말이라고. 내가 어떤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를 가게 만들어주는 내가 타고 갈 말이라고 생각하라.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인기 없었던 영상 중에, 커다란 회사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큰 인생 안에 잠시 그 회사를 거쳐가는 거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그 조직 사회에서 막 톱니바퀴처럼 끼어 터질 것 같은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 들어가겠습니다. 5, 심호 크게 하시고요. 아유,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후련해요. 후련해요? 어떤 점에서 후련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못했던 거를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하, 그래요. 자,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자, 오늘 본인에게 있어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오늘요, 팀장님이 됐을 때 화가 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 팀장님의 감정? 이제 내가 팀장이 된 것처럼 분노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래요. 그 미래 본인이 현재 본인을 보니 어떠셨어요? 뭔가 귀여운데 귀엽기도 한데 약간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된다고 그래요. 생각했어요. 좋아요. 욕심이 많다. 그런데 조금 숨길 줄 알아야지. 빨리 올라오면 밟고 싶은 게 분명이야. 그게 너무 티가 나. 너는 잘하는데 적이 너무 많아. 잘하는데 외모가 너무 눈에 띄어.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걸 싹싹하다고 깎아내리는 사람도 많고, 일을 못하는데 싹싹해서 잘 된다고. 그래서 힘을 좀 빼자. 애쓰지 말고 너 일을 열심히 하고 선을 잘 지키고, 다른 직원들 바보로 생각하지 말고. 바보가 아니고 스타일이 다른 건데, 스타일이 다른 것 뿐이야. 어려운 건 솔직하게 이야기해. 다 못해 어차피. 다 혼자 하려고 하니 불만이 쌓이는 거야. 못해도 괜찮아. 그래서 업무 분량이 있는 거야. 조직이 있고. 이게 본인이 한 말입니다. 본인이 한 말이에요. 들어보니 어떠셨어요? 저런 말을 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엄청 퇴직을 앞두신 국장님이 해주시는 말. 그렇죠. 네. 누가 들으면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진짜. 그죠? 그래요. 혹시 이 말들이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음성 공개를 해줄 마음은 좀 없으세요? 저도 많이 듣고 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잘 들어가시고요. 네. 뭐 놓치면 두고 하는 거 없이 잘 챙겨가세요. 네.